사장의 먹살 경제. 김 사장님,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? 지난주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이번 주 사이버 먼데이가 있었지 않습니까? 네, 맞아요. 있었어요. 지난 몇 년 동안은 뭐 해마다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올해도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, 미주 동포들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지만 우리는 정작 다 그냥 전통적 방식의 가게에서 영업을 하시지 않습니까? 자, 2020년이 팬데믹 때였고 그 다음 올해인데 올해는 과연 이 추수감사절 성수기 때 경기가 어떻게 됐나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. 그 아도비라는 회사에서 집계한 건데 온라인 매출은 그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 당일 매출은 작년보다는 약간 감소했대요. 뭐 해마다 무지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? 그게 상승이. 맞아요. 이번에는 뭐 어쩔 수 없죠. 다 아시다시피 공급 문제가 있었고 일손 부족이 있었고 인플레이션이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 당일 매출은 감소했지만 그렇지만 올해는 블랙 프라이데이 의존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각 그 회사에서 세일 같은 거를 미리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 11월 통틀어서 매출이 얼마인가 보는 게 더 합리적이죠. 그래서 11월 통틀은 매출은 온라인 매출은 증가했어요. 결국 이것도. 그래서 1,100억 매출, 11월 총 1,100억 매출이고 이거는 예전에 비해서 증가한 거고. 아마존은 계속 신기록을 수립해서 매출이 뭐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존. 전통적 매장, 우리 기존 가게나 몰 이런 데서 파는 거는 이제 센서매틱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집계를 했는데 이거는 뭐 매출액을 집계할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온라인 매출은 집계가 쉽지 않습니까? 다 그 이미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뭐 집계하기가 쉽죠. 자료를 받아서 딱 더하면 되니까. 근데 이 전통적인 매장들은 온라인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집계가 힘들어요. 다만 그 센서매틱에서는 얼마나 풋 트래픽이 많았나,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매장을 들렀나, 요것만 통계적 방법으로 집계를 했는데 전통적 매장에는 이용객 수가 작년보다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2019년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28%나 감소했습니다. 그러니까 계속 우리 미주 동포들이나 저나 우리들이 그 의존하고 있는 이 전통적인 자영업, 소매업 이쪽에는 지금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는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추수감사절 성수기 때 그 특징이 뭔가? 혹시 레이어웨이라는 거 아세요? 태바님, 레이어웨이? 잘 모르겠어요. 뭐예요? 저는 1990년대 여기 와서 가게 일하는데 레이어웨이 같은 게 있더라고, 가게에.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고 싶은데 돈이 당장 다 없지 않습니까? 그럼 100불짜리는 네. 20불 내고 찜하는 거예요. 그 대신 내가 이제 다음 달에 다음 달까지는 아니겠죠. 다음 주에 와서 또 20불 내고 그 다음 주 와서 20불 내서 결국엔 한 달 뒤에 내가 잔금 다 치르고 저 물건 가져가겠다 하면 그 주인은 조그만 장부에다가 티켓에다가 이름 뭐 에이미 11월 27일 20불 냈음 하고 그 물건에다가 요거 표 딱지 붙여가지고 팔면 안 되죠. 창고에다 넣어놔요. 팔면 안 돼. 그렇게 있다가 에이미가 와서 다 돈 내면 이제 가져가는 거고. 근데 그렇다고 뭐 다 가져가나요? 좀 하다가 까먹고 그냥 안 오는 애들도 있어요. 근데 거기다 써있죠. 레이어웨이는 60일까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다, 가게에서. 왜냐면 한없이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. 남한테 팔아야 되니까. 뭐 이런 게 레이어웨이예요. 전 여기 와서 그거 보고 참 신기하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 그 뒤부터는 레이어웨이 없어요. 왜냐면 무슨 레이어웨이를 해.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? 전자제품 이런 것들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금 와서 뭐 20불 내고 뭐 또 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그냥 그러네요. 나중에 기다렸다가 싼 가격에 사버리면 되는 거지. 그리고 물건은 계속 공급이 되지. 이 레이어웨이는 저 옛날에 그냥 80년대, 70년대, 90년대 초반까지 상품이 있는데 그 공급이 잘 안 되고 뭐 가격이 높을 때
돈이 넉넉지 않을 때, 한 번에 다 낼 수 없을 때 이제 하는 방식인데, 그 대신 20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. 사람들이 주로 찾는 그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막 가격이 계속 떨어지잖아요. 근데 레이어웨이 할 필요가 없었죠.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옛날처럼 다시 가는 거예요. 왜?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돈의 가치가 없어지고 물건의 가치가 커지고 또 뭐가 문제예요? 공급이 안 되잖아요. 이제 물건이 없어, 진짜.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지금 빨리 100불이라도 딱 내고 뭐 20불이라도 딱 내고 찜하는 게 지금은 좋죠. 그래서 그 이 레이어웨이가 다시 좀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. 여기 이 그림 보시면 나오죠. Layaway is back at Sears. 뭐 네. 그렇듯이 혹시 뭐 오랫동안 가게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아는데 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필요도 하니까 한번 소매업 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런 레이어웨이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회사가 여기 나오는 클라머 앤 어펌이라는 회사가 또 있네요. 이런 것들을 리테일 가게들이 레이어웨이를 잘 할 수 있도록 앱 깔고 뭐 소프트웨어 같은 거 해서 하는 회사가 있네요. 하여튼 올해는 추수감사절 성수기에 크기가 큰 상품들 있죠. 뭐 가전제품, 퍼니처, 가구, 옷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대요. 더 그래서 매출이 더 올라간 거예요. 게다가 물가 자체가 인상됐으니까 매출액도 크게 잡히죠. 예. 그 전에 뭐 10불짜리가 지금 20불에 팔리니까 똑같은 물건을 사도 올해 매출액은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겠죠. 똑같은 거 사도 인플레이션 때문에. 네, 저도 가게에서 손님이 레이어웨이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게 되죠. 어머. 네. 그 한국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. 없었어요. 예,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. 특히 동남부 와가지고. 외상 같기도 하지만 외상은 아니야. 왜냐면 아니에요. 안 가지고 되는 가니까. 거니까. 예. 네, 물건을 놔두고 가니까 외상은 아니야. 가게로 와서도 그렇게 나쁠 필요는 없다니까요. 아까 얘기했듯이 돈이 먼저 들어오니까. 레이어웨이에서 몇 퍼센트는 그냥 까먹고 아예 오질 않아. 돈 한 20불 내고 그러면 그 주인이 갖는 거지 뭐 어떻게. 근데 그게 저기 조그만 가게에서 전사나 없이 그거 관리하기가 힘들겠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걸 좀 생각해보다가 안 했거든요. 그거 다 기록해야 할 거 아니야. 그거 어디다가. 직원들한테 다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고. 예, 조그만 표딱지에다가 하면 돼요. 그냥 조그만 표딱지에다. 그 대신 창고가 있어야 돼요. 그걸 갖다가 놔야 돼야 되거든. 그 진열하면 안 되고. 그러면 뭐 사가버리면 어떻게? 예, 어떤 주인은 뭐 갈팡질팡 하다가 이놈 안 올 것 같아 하고서 싹 팔아버렸는데 다음날 와가지고 내가 레이어웨이는 어디 갔어? 그러면 이제 어머.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고 난리 나는 거죠. 이제 중요하죠. 약속은 지켜야 돼. 예, 하여튼 올해 추수감사절 성수기에 또 다른 특징은 할인을 별로 안 했어요. 다. 왜냐?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데 무슨 할인이야, 할인은. 지금. 저희 가게도 봐도 물건이 없어요. 사람들 많이 찾는 거 주문해봤자 오지가 않아요, 잘. 그리고 몇 가지 품목은 뭐, 하물차사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하여튼 스탁이 없는, 손님은 찾는데, 뭐 갖고 있질 않은데, 그래서 팔지 못하는 물건도 많고. 이게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, 사이버 먼데이,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성수기의 특징이었습니다.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몇 가지 특징 말씀드렸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큰 관심 오미크론 변이. 네, 너무 걱정돼요. 델타 변이에서 새롭게 생긴 오미크론 변이가 11월 26일 그 주말에 이제 막 퍼졌어요. 얘기가 크게 하니까 29일 월요일 주식 시장이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? 완전 떨어졌어요. 전체적으로. 네. 자, 그래서 다우존스 지금 오늘까지도 보세요. 이 26일 날 오미크론 얘기가 딱 나오니까 다 떨어졌어. 월요일 날 다시 반등을 조금 시도했어요. 근데 화요일 날 떨어졌어. 근데 오늘 수요일 어떻게 됐냐? 아침에는 뭐 300%가 막 쫙 다우존스 지수가 올라가다가 끝날 땐 다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. 1700포인트나 떨어졌어요. 이게 등락이 엄청나게 심해요. 뭐 널뛰기장이라고 하나요? 네. 하는데 오미크론 덕입니다. 이게 다. 오미크론 덕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겁니다.
하여튼 여기 밑에 보면은 CNN 비즈니스에서 보여주는 그 Fear and Greed 인덱스 있죠. 무서워가지고 투자를 막 안 하려고 하는 지수. 그다음에 지금은 막 돈 투자해서 막 돈 좀 더 벌어야지 하는 지수. 이거를 이렇게 자동차 속도 계기판처럼 보여주는 이 판이 있거든요. 오, 지금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초록색 그린 인덱스 쪽으로 많이 기울었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주식 투자에 몰려들었죠. 근데 지금은 빨간불로 딱 갔지 않습니까? 이거 며칠 안 돼요. 이렇게 된 지가. 이게 완전 오미크론 때문입니다. 이거는. 그리고 유가 이런 문제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답답한 마음에 우리들이 만든 이 미주한인 건전투자, 건투방, 카톡방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. 눈팅도 환영하고 답답할 때 얘기라도 나누자는 심정으로 만드는 이 건투방에서 지금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건투방에서 이미 얘기했어요.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바늘이 이 그린 쪽으로 며칠 동안 계속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지금 생각할 건데 그래요. 이 오미크론이 정말로 이게 문제가 돼서 주식이 떨어졌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동안 주가 무지하게 올라가지고 돈 무지하게 벌었잖아 다들. 그러니까 오미크론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을 빠지겠지 하고서 그럼 그동안 얻었던 수익 이제 걷어들이자 하고 다 빠져나가는 거지 뭐.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럼 과연 이 오미크론이 얼마나 우리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해서 페이스북에서 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. 유 작가님은 저 설문조사에 몇 번 하셨어요? 2번 했어요, 2번. 2번 했죠? 별 지장 없을 거다. 네. 저도 2번. 예. 잘하셨습니다. 이 설문조사가 제가 그냥 머리로 짜낸 게 아니라 사실은 도이치뱅크에서 이 투자자들 있죠. 무슨 주식에 투자한다든가 무슨 뭐 리타이어먼트 플랜, 세이빙스 플랜에 뭐 적금을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뭐 채권을 산다든가 국채를 산다든가 뭐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 1,590여 명을 대상으로 도이치뱅크에서 월요일 날 이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. 근데 그 같은 내용을 제가 이 먹살경제에서도 한번 우리 미주 동포들 그리고 미웃의 애청자들한테 한번 똑같은 내용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한 거예요. 이게 보면은 도이치뱅크 한 답이랑 거의 비슷합니다. 미웃의랑. 도이치뱅크도 우려는 좀 되겠지만 12월 31일쯤 되면 한 달 뒤쯤 되면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한 60%가 넘어요. 도이치뱅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. 그리고 큰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%밖에 안 돼요. 그리고 아마 12월 31일쯤 되면 오미크론 문제는 이 뭐 재무관리나 투자 이런 쪽에서는 언급조차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30%나 됩니다. 그러니까 30%나 60%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큰 문제 안 돼 오미크론 이거 지금 잠깐 떠드는 거지 별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근데 반면에 우리 미웃의 애청자와 미주동포들의 대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우려는 되겠지만 문제는 거의 안 될 거야. 큰 문제는 안 될 거야 라고 대답하신 분이 87%나 돼요. 그 다음에 큰 문제로 계속 남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5%밖에 안 돼요. 그리고 이거 뭐 새까맣게 잊어버릴 거야. 12월 31일 되면 아무도 생각 안 할 거다. 투자 같은 거 할 때는 하시는 분이 7%예요. 그래서 거의 94% 정도의 미웃의 애청자분들은 오미크론 문제가 12월 31일에는 투자나 이런 거 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. 이거 보고 느낀 게, 우리 그 미웃의 청취자분들은 참 단결력이 강하구나. 이걸 느꼈어요. 그리고 신중하구나. 왜냐면, 우려는 되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야. 이렇게 좀, 여러 가지 극한 상황들을 다 고려하지만 그 중간을 선택하지 않습니까? 이번 설문조사를 하면서 제가 그걸 좀 깨달았고, 이거 설문조사 재밌네. 그리고
응답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, 이번에. 아주 많이 해주셨습니다, 응답을. 도이치뱅크 그 큰 데서도 1600명밖에 안 했는데, 제 개인이 이렇게 했는데도 거의 40여 명이 넘었거든요. 응답해. 네. 그래서 자부심을 느꼈고,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, 아, 그래? 대부분의 사람이 뭐 12월 30일에는 뭐 문제가 아니야? 그러면 나 지금 주식이나 잔뜩 사야지. 했는데 12월 30일 날 여전히 문제가 돼서 뭐 손실이 났다고 그래서 뭐 저한테 원망하면 됩니까? 안 됩니까? 안 되죠? 이거 그냥 참고로 설문조사는 설문조사죠.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 미우새에서 하는 설문조사 방송 듣고서 그래? 아, 이것들 봐라 하고서 뭐 12월 30일 날 더 기승을 부리겠습니까? 뭐 어떻게 했습니까? 이거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흘러가겠죠. 뭐 그 바이러스의 문제들은 그렇죠. 백신의 보급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따라 하지. 이런 설문조사는 그냥 설문조사일 뿐이에요. 그렇지만 참고는 할 만하다. 이런 뜻으로 이 설문조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. 하여튼 모쪼록 지금 주식시장도 다시 좀 약간 이 수익이 난 사람들이 가져간 거라면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잠깐 이제 소강상대 가다가 또다시 올라가지 않을까. 그렇지만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아직 결단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테이퍼링 자금을 더 뭐 풀고 이런 것 문제는 빨리빨리 이제 그만하겠다. 요게 이제 유동성을 좀 줄이는 거죠. 이제 요게 하나가 약간 걱정되는 거 있어요. 그렇지만 오늘 소식에 이 제조업 있죠. 의류, 가구, 전자제품 이런 매뉴팩처링 부분, 제조업 부분이 지금 활기를 띠고 있대요. 미국에. 이런 좋은 소식도 있어요. 네. 그다음에 어제 나온 소식 있잖아요. 그 ADP에서 집계한 거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 이 민간 부분, 정부 잡 말고 민간 부분에만 거의 53만 7천여 개 새 일자리가 생겼어요. 이렇게 좀 좋은 소식들도 있거든요. 그다음에 11월 한 달간 소비를 더 많이 했어요. 딴 때보다도. 작년에 비해서도 더 많이. 이런 소식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설문조사 내용과 연준의 그 조치 뭐 여러 가지를 같이 감안해가지고 재정 관리할 때 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뭐 투자를 좀 더 할 것인가, 사업을 좀 확장할 것인가, 뭐 이런 거 생각하실 때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먹살경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